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찬장 문을 여십시오. 그릇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어보십시오. 매끄러워야 할 유약 끝에 손끝을 찌르는 날카로운 이가 나간 그릇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매일 밥 대신 가난을 퍼먹고 있는 겁니다. 아까워서 혹은 쓰는데 지장 없어서 그냥 둔다고요. 그 게으른 핑계가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릇은 당신이 담을 수 있는 복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그릇 자체가 깨져 있는데 복이 온전히 담기겠습니까? 담기는 족족 줄줄 새나가서 당신 발등만 찍을 뿐입니다. 풍수에서 깨진 그릇은 파를 의미합니다. 깨질 파 자입니다. 재물이 깨지고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건강이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집에서 이 빠진 컵에 물을 마시는 순간 그 모든 공덕은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 내놓기 창피해서 구석에 숨겨두고 정작 가장 소중한 당신과 가족은 그 깨진 그릇에 밥을 먹습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나는 대우받지 못할 하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우주에 선포하는 꼴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거지 취급하는데 세상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지금 당장 신문지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재수없는 그릇들을 싸서 망치로 깨부수어 종량제 봉투에 던지십시오. 3초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당신은 앞으로 3년 동안 들어오는 돈보다 병원비와 사고 처리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및 빠진 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위생학이고 화학입니다. 도자기에 유약이 벗겨져 나간 그 틈새는 미세한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와 같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 틈으로 세제 국물이 스며들고 곰팡이 포자가 자리를 잡습니다. 당신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세제와 세균이 배양된 맹독성 수프를 매일 떠먹고 있는 셈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날카로운 것은 곧 살기입니다. 둥글고 원만한 식기에서 나오는 생기를 먹어야 할 판에 당신은 깨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리한 칼날의 기운을 입안으로 쑤셔 넣고 있습니다. 식탁은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다지는 신성한 재단입니다. 그곳에 살기를 품은 흉기를 올려두고 가족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물건은 주인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깨진 그릇을 계속 쓴다는 것은 내 인생도 이 정도로 깨져 있어도 괜찮다는 무의식적인 자기 비하입니다. 이것은 뇌파의 부정적인 주파수를 끊임없이 송출합니다. 나는 흠집난 사람이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패배주의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결국 멀쩡하던 일도 깨지게 만듭니다. 모든 물질은 진동합니다. 온전한 그릇은 맑은 공명음을 내지만 금이 간 그릇은 탁한 소리를 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미세한 불협화음이 집안의 공기를 어지럽힙니다. 당신이 집에서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이유가 바로 식탁 위에서 울려 퍼지는 이 재수없는 파동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그릇이 비싸서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릇에 담긴 운의 총량을 계산할 줄 압니다. 10,000원짜리 접시 하나 아끼려다 수억 원짜리 계약운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흠집 하나만 생겨도 가차없이 폐기 처분합니다. 당신이 3년 안에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흉물스러운 파편들을 집안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살던 주부 최 씨의 3년은 그 놈의 악과와 병 때문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녀는 명품 그릇 세트를 샀다가 설거지 도중 접시 하나, 기퉁이를 살짝 깨먹었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비싸고 티도 잘 안 난다며 그녀는 그 접시를 가장 안쪽에 넣어두고 가족들이 모이는 주말 저녁에만 꺼냈었습니다. 그 작은 흠집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구멍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1년차 식탁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밥만 먹으면 체한다며 소화제를 달고 살았고 아이들은 이유 없이 식탁에 앉기 싫어하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은커녕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변했습니다. 깨진 그릇의 예리한 파동이 가족들의 신경을 긁어대니 화목한 대화가 오갈 리 없었습니다. 밥맛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살기가 밥맛을 죽인 겁니다. 2년차 남편의 사업이 기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계약 직전에 파토가 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풍수에서 그릇은 재물을 담는 금고입니다. 금고 문짝이 부서져 있는데 돈이 안전할 리 있겠습니까? 최 씨는 절약하겠다며 이 빠진 컵을 버리지 않고 연필꽂이나 칫솔꽂이로 재활용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깨진 물건을 전시해둔 꼴이니 들어오던 복도 기겁을 하고 도망칠 노릇이었습니다. 3년 차 최 씨 본인이 쓰러졌습니다. 위장에 탈이 나서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매일 깨진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으며 그 틈새에 끼어있던 보이지 않는 세균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3년 내내 섭취했으니까요.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깨지고 나서야 그녀는 찬장에 모셔둔 그 명품 접시 가격이 사실은 자기 건강 값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도 그녀는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그 깨진 그릇들을 뽁뽁이로 잘 싸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미련이 바로 가난의 원흉입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닙니다. 깨진 그릇을 끌어안고 사는 건 시한폭탄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초침 소리를 즐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살행위입니다.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하며 안심하고 있습니까? 찬장에 숨겨둔 그 이 빠진 접시 하나가 이미 당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7가지 증거를 들이밀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당신은 지금 깨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제를 달고 삽니다. 위장은 토의 기운입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이 깨져 있으니 그 음식을 담는 당신의 위장인들 멀쩡하겠습니까? 깨진 그릇의 살기가 당신의 내장을 찌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둘째, 식사 시간만 되면 가족 간의 언성이 높아지거나 대화가 단절됩니다. 식탁은 화합의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날카로운 파편들이 올라와 있으니 신경이 예민해지고 말끝마다 가시가 돋습니다. 밥상머리가 전쟁터가 된 건 당신이 놔둔 그 흉기들 때문입니다. 셋째, 돈을 아무리 벌어도 통장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릇은 재물을 담는 복의 그릇을 상징합니다. 실금이 간 그릇에 물을 담아보십시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바닥이 흥건해집니다. 당신의 월급이 카드값과 병원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넷째, 다 된 계약이나 약속이 막판에 깨집니다. 깨진 물건은 파동적으로 분열과 파괴를 끌어당깁니다. 중요한 순간에 일이 틀어지거나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면 집안에 방치된 깨진 물건들이 보내는 강력한 파장의 간섭 때문입니다. 다섯째, 입병이 자주 나거나 입술 주위가 터집니다. 입은 복이 들어오는 출입구입니다. 그 출입구에 매일 날카로운 흉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데 상처가 안 나고 배기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마름까지 깎아먹어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르게 만듭니다. 여섯째,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손님에게는 멀쩡한 걸 내놓고 나는 깨진 걸 쓴다고요. 그것은 무의식 중에 나는 대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당신의 그릇 상태를 보고 당신의 수준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하대하는 겁니다. 일곱째, 나중에 화분으로 쓰지 뭐하고 베란다 구석에 깨진 그릇을 모아둡니다. 이것은 최악의 저장 강박이자 가난을 수집하는 취미입니다. 죽은 물건을 끌어안고 사는 집에 생기 넘치는 운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그 쌓여있는 잡동사니가 바로 당신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지금 당장 신문지를 두껍게 깔고 그 깨진 그릇들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망치나 단단한 물건으로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내리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불운을 끊어내는 파사현정의 의식입니다. 액땜했다라고 소리치며 미련 없이 박살 내십시오. 그릇이 있던 자리는 텅 비우고 굵은 소금을 뿌려 닦아내십시오.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합니다. 그동안 깨진 틈새에서 흘러나와 찬장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가난의 곰팡이와 살기를 완벽하게 멸균 소독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깨진 조각들은 즉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해가 지기 전에 집 밖으로 배출하십시오. 깨진 파편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을 단 1초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다시 따라붙지 않습니다. 비싼 그릇은 필요 없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라도 좋으니 흠집 하나 없고 표면이 매끄러운 새 그릇을 사 오십시오. 둥글고 원만한 그릇에 갓 지은 밥을 담으십시오. 그 둥근 기운이 당신의 모난 성격과 꼬인 인생을 둥글게 펴줄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온전한 그릇의 식사를 하십시오. 밥맛이 꿀맛으로 변하고 소화가 잘 될 것입니다.
식탁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그릇이 바뀌었고 이제 당신이 담을 복의 크기도 달라졌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